자, 오늘은 쌍곡선 배울 거야. 이게 쌍곡선이 이제 2차 곡선 마지막이거든. 그래서 일단은 얘 정의부터 해볼 건데, 자, 쌍곡선의 정의는 뭐냐면, 두 초점에서 의 거리의 차가 주축으로 일정한 점들의 자취를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한다. 타원은 정의가 뭐였어? 두 초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일정했지. 장축으로. 그런 걸 이제 타원. 쌍곡선은 차가 일정하대요. 그래서 쌍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말 그대로 쌍곡선이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두 개 나오거든. 쌍곡선 개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자, 이렇게 생긴 개형이 하나 있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개형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개형이 있어.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해볼게. 여기 초점이 있을 거고, 여기 초점이 여기 있거든. 얘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초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제 C,0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이제 P라고 잡아서 X, Y로 잡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선분 길이 재서 저 두 개의 차를 볼 거거든 우리가. 근데 또 이 점이 여기 있으면은 또 긴 길이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값으로 해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P, F'에서 PF를 할 건데, 차는 양수를 쓸 거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어디 쓸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울 겁니다. 이게 절대값을 씌울 거고, 그 다음에 책에 보시면 그게 이제 EA라고 써 있을 건데, 요 A가 어디 있는 애냐면은 여기 있는 애입니다. A가 하나는 여기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A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주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주축. 그러니까 주축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주축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쌍곡선에서 여기 A부터 A,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 거리 있지. 이걸 이제 주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뭐 x 빼기 c의 제곱, 이제 x, y니까 저기까지 뭐 x 플러스 c의 제곱 빼기 일단 루트 이렇게 씌우고, 다시 pf 프라임 제곱이 뭐냐면은 유도는 안 할 거야. 어차피 타원에 쓸 때 한번 했기 때문에 하는 게 똑같거든. 그래서 그냥 대충 느낌만 보여주면은 이거를 이제 식으로 쓰는 거야.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은 이 앞에 거 나오잖아. 그 다음에 빼기 또 루트에 pf 보면은 뭐 x 빼기 c에 제곱한 다음에 또 y 제곱하고, 여기 절대값 씌우면은 얘가 2a니까 이거 막 제곱해가지고 막 정리를 할 거거든. 그래서 막 정리를 하면은, 그거는 전에 한번 했으니까 굳이 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싹 정리하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 이 앞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타원이랑 좀 비슷하거든. a 제곱분의 x 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나와. 왼쪽 계형은. 근데 오른쪽 계형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타원은 식이 똑같았지. 타원은 뭐 이렇게 x축이 장축이든 y축이 장축이든 식이 변하지 않았잖아. 근데 쌍곡선은 좀 달라요. 얘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래서 이 계형 판단하는 거는 이 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 값이 뭐 1이 나오냐 마이너스 1이 나오냐 이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저쪽이 양수냐 무수냐. 알겠니? 그럼 여기서 요 A가 의미하는 게 당연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장축을 의미하는 거야 이거는. 아 장축이래 또. 주축을 의미하는 거야. 주축 길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왜냐면은 여기 길이랑 관련이 있는 값이니까. 알겠니?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초점 구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럼 초점 구하는 거는 타원에서는 뺐지. 근데 쌍곡선에서는 더하면 돼요. 어떻게 더하면 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하면은 이게 초점을 제곱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지금 초점을 구하는 식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알겠어? 그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게 초점 구하는 거 어렵지가 않아. 쌍곡선은 이제 긴 거에서 짧은 거 뺐잖아, 그지? 여기는 그냥 무조건 더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초점이 다 구해집니다. 어떤 기형이든 간에. 괜찮을까? 그래서 일단은 쌍곡선의 방정식을 먼저 기억합시다. 그냥 타원에서 그냥 플러스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게 쌍곡선. 이거는 주축이 x축인 경우. 그 다음에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이제 b예요. 문자도 달라. 왜냐면 y절편이 지금 b니까. 그래서 이때는 얘가 주축이야. 기억할 거. 주축이 x축일 때는 a가 주축이랑 관련이 있고, 주축이 y축일 때는 b가 일단 주축이랑 관련이 있다.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 왜 이렇게 밑에다 썼냐 근데. 두 번째 기억할 거는 이 쌍곡선의 점근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너네 유리함수도 쌍곡선이었잖아. 걔도 막 점근선이 있었지. 그래서 얘도 점근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볼 건데, 자, 그래도 설명은 해줄게. 너네가 뭐 이해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냥 설명을 들어봐봐. 뭐로 설명을 할 거냐면은 주축이 x축인 걸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런 게 쌍곡선이라고 했는데, 요게 예를 들어서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짜리인 쌍곡선이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할게. 양변에 일단은 a제곱 b제곱을 곱해.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b제곱분의 x제곱 빼기 a제곱분의 y제곱은 a제곱 b제곱이 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정리를 합니다.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않니? 이렇게 되지 않니? 이항만 시킨 거야. 그냥 y 제곱 있는 거를 따로 빼고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으로 이항시킨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런 다음에 양변을 a 제곱으로 나눠 일단은. 그럼 a 제곱으로 나누면 일단 요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요거를 a제곱 b제곱으로 일단 묶어. 그럼 얘 a제곱 b제곱으로 묶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아니다. a제곱 b제곱에 x제곱으로 묶을게 그냥. 이렇게 묶으면은 여기는 그냥 1 되지 이렇게. 괜찮을까?
그럼 빼기. 그럼 요 뒤에 있는 친구는 a제곱 b제곱의 x제곱으로 묶었다는 얘기는 나눴다는 얘기거든. 그럼 b제곱을 나눴다는 얘기야. a제곱분의 b제곱의 x제곱으로 나눴다는 얘기. 그럼 이걸 곱하기로 바꿔서 정리를 해. 그러면 이게 원래 사실 여기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가 되니까 b제곱 x제곱 a제곱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가 b제곱 x제곱 a제곱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걸 처리해주면 x제곱분의 a제곱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x제곱분의 a제곱을 이렇게 써주면 돼. 일단 식처리는 묶었을 때 실제로 이거 전개해봐. 이렇게 전개해봐. b제곱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렇게 식변형을 해 일단. 자, 그런 다음에 이제 y가 제곱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올려야겠다. 그럼 y는 어떻게 될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울 건데, 여기는 제곱되어 있으니까 루트 씌우면 다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은 거기는 그냥 a분의 bx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에 1 빼기 x제곱분의 a제곱, 아마 이렇게 남을 거야. 됐어,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은 잘 들어봐. 이 점근선이라는 게 그래프가 점점점 다가가는 선을 얘기하는 거잖아. 자, 이거는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개념인데, 제대로는 2학년 때 배우거든. 2학기 때 배워요. 근데 그냥 말만 들어봐봐.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수식에다가 x값을 막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x에다 막 1 넣고 2 넣고 3 넣고 막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다가, 자, x값을 점점점 크게 해서 막 y좌표 값을 계속 계산을 했다고 쳐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x를 무한대로 보냈다고 표현해요. x를 무한히 크게 하면서 함수값을 계산 중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1 넣고 계산하고 2 넣고 계산하고 100 넣고 계산하고 1억 넣고 계산하고 막 100억 넣고 계산하고 막 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은, 자, 여기 뒷부분 좀 봐볼래? 뒷부분 보면은, 자, 여기 값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으나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점점점 0에 가까워지는 수가 되지. 어차피 a는 상수니까 x가 무한히 커지면 저기 있는 분수로 돼 있는 식은 점점 0에 가까운 값이 나오지 않겠어? 그건 이해돼? 그러면은 그게 0에 가까워지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을 했을 때 이 부분 값은 어쨌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값이 거의 1과 마찬가지나 되는 거지. 맞지? 그런 애한테 여기 있는 a분의 bx가 곱해진 거란 말이야. 저건 1차 함수식이잖아. 맞지? 1차 함수식이지. 기울기가 a분의 b인 어떤 직선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쌍곡선에서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함수값이 y는 a분의 bx라는 애랑 거의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자,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잘 들어봐. 어쨌든 우리가 y좌표 값은 이걸로 계산할 거 아니냐. 이거 순서상 찍을 때도. 그러면은 얘가 점점점 커져, x가. 그럼 점점점 커지고 있으면은 얘가 어차피 거의 0이나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1에서 0을 뺐으니까 그 뒷부분은 1로 거의 가깝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 거의 1이야. 1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계산을 해 나가면은 이 y좌표 값은 거의 얘 값이랑 비슷하겠지. 얘가 거의 1에 가까워지니까. 내가 여기다 뭔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결국 이 직선이 갖고 있는 함수값이랑 완전 거의 비슷할 거 아니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느낌이. 그렇지.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잘 들어봐. 얘가 예를 드는 거다. y는 그냥 예를 들어 a분의 bx였다고 쳐봐요. 됐지? 그러면은 이 쌍곡선이 정확히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가 이렇게 그려져요.
함수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함수값이 이 직선하고 거의 비슷해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아이고야 망할.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점점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직선하고 가까워져요. 절대 만나진 않아. 똑같진 않을 거니까. 그리고 이게 y는 마이너스 a분의 bx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여기는 좀 짧은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쌍곡선의 그래프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아이고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거의 직선과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포물선이랑 달라. 포물선은 약간 이렇게 둥글게 그리지. 근데 쌍곡선은 그런 느낌으로 그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날카롭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 직선처럼 좀 오다가 여기서 둥글게 가서 여기 직선처럼 빠지고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야 돼. 알겠어? 그럼 여기도 지금 사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야. 뭔가 말려 있잖아 지금. 저 끝자락에 말려 있으면 안 된다고. 저 직선에 다가가는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그릴 때도 이런 느낌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보통 이제 쌍곡선 그릴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그릴 거야. 이렇게 좀 날카롭게. 이렇게 생겼거든. 알겠어? 그래서 점근선을 갖고 있다.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a분의 bx. 점근선의 방정식은 그냥 y는 a분의 bx야. a, b는 저기 식에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넘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용어 설명하다가 조금 덜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요런 거 있지. 요런 거. 요런 점, 요런 거 우리가 이거 쌍곡선의 중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런 점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 쌍곡선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됐죠? 네. 그 다음 자, 평행이동했다고 쳐봐요. 근데 거의 다 끝났어. 문제 풀고 끝내면 돼요. 또 똑같은 얘기야. 쌍곡선의 평행이동. 그럼 생각을 해볼래? 쌍곡선이 어떻게 생겼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거를 해. 만약에 내가 x축의 방향으로 뭐 더하기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뭐 더하기 n만큼 무슨 이동을 시켜봐? 평행이동을 시켰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럼 식 바뀌겠지.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겠냐라고 하면은 a의 제곱분의 짠 x-m의 제곱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모 제곱분의 b의 제곱분의 y-n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주축이 그냥 기본으로 할게. x축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변하겠지 식이. 그래서 여기 0 되는 값이랑 여기 0 되는 값이 n,n이죠. 이걸로 우리가 이제 이게 쌍곡선의 중심이거든. 이걸로 우리가 평행이동을 알 수 있다 이거야. 이게 평행이동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이걸 체크하면 알 수가 있겠지. 쌍곡선의 중심이 원래 원점에 있던 게 바뀐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그 다음 저거를 전개했다고 쳐봐.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쌍곡선의 표준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전개한 식을 쌍곡선의 일반형이라고 해. 그래서 양변에 a제곱 b제곱 곱해서 한번 내가 전개해 볼게. 여기다 양변에 a제곱 b제곱 곱하면은 b제곱에 이런 식 하나가 나올 수 있죠.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식의 생김새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리할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어봐. 그러니까 타운이랑 비슷하잖아. 근데 타운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자, 요 개수는 아니야,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미안 그냥 써놓기를 그냥 이렇게 써놓고 설명하자. 써놓는 거는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렇게 나올 건데 가장 큰 차이점. 자, 여기 봐봐. 이게 x제곱의 개수지. 이거 제곱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뭐 양수가 나오겠죠. a는. 근데 얘 봐봐. 얘는 a제곱이 양수니까 y제곱의 개수는 음수겠지. 생각해보면 전개했을 때. 그래서 타원에서는 a하고 b의 부호가 같았단 말이야. 근데 쌍곡선에서는 저 a의 부호가 반대야. a하고 b의 부호가. 그래서 쌍곡선의 방정식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a랑 b를 곱했을 때는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 돼. 이게 첫 번째 특징. 자, 두 번째 특징은 당연히 x랑 y를 곱해진 항은 없어야 돼. 이렇게 생겨먹은 우리가 이제 x, y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봤어. 그럼 이거는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필수예제 14번 가볼게. 야, 문제는 내가 교재가 아직 그게 내가 PDF를 못 구해서 그냥 예전 교재로 할게. 근데 여기까지는 거의 문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봐. 어떻게 푸나? 근데 시간 관계상 뭐 두 개는 다 안 하고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주축이 아니다. 일단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어차피 오늘 할 것도 없잖아. 아니야? 너 지금 가야 돼? 약속 있어? 아니야. 아, 진짜 이게 약속 있으면. 없어요. 너는 약속 없어? 좀 약속 좀 만들어라 니네. 너네 뭐 친구 없어? 자, 아무튼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기본 그래프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왜 가장 기본 그래프인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이거 보면 돼. 이거 중점이 0,0이잖아. 얘하고 얘 중점 0,0. 그럼 다 기본 그래프야 그게. 그래서 다 기본 그래프. 평행 이동 전혀 돼 있지 않다. 그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돼요. 여기 부호가 딱 반대로만 돼 있으면 그냥 기본 그래프야. 그럼 그냥 쓰는 거야. a 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을 쓰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초점은 주축 위에 있거든. 그래서 주축이 x축이냐 y축이냐를 봐야 되는데 x축이지 1번은. 그러면은 여기다 1 이렇게 써놓고 풀면 돼요. 그 다음에 거리의 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주축이 x축일 때는 a가 주축이랑 관련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a가 3이란 뜻이에요. 왜냐면 2a가 주축 거리니까. 여기 그림 봐봐. 주축의 거리는 2a잖아요 지금 보면. 알겠지? 근데 주축이 y축으로 되면은 이제 b가 주축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거 조심해서 좀 풀면 돼요. 그거만. 그럼 a가 3인 거 알았으니까 3인 거 대입해. 자, 그럼 9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아까 초점 구하는 식 알려줬지. 쌍곡선에서는 초점을 구할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구하면 초점 제곱한 값이 나와. 그래서 겁나 쉽다고 그냥. 그럼 9 더하기 b제곱이 초점 제곱하면 16이겠지 이렇게. 됐나 무슨 말인지? 그럼 따라서 b를 제곱한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6에서 곱하면 7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7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야. 첫 번째 문제는. 자, 2번 한번 해볼게. 자, 2번도 지금 보면은 여기 값이 똑같고 부호만 반대니까 이거 여기 0으로도 돼 있고, 그지? 기본 그래프거든요 이거 지금. 그럼 또 써 이렇게.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이렇게 일단 써. 주의할 건 이거. 자, 거리의 차가 4야. 주축의 길이가 4란 뜻이야 지금. 그럼 이거는 b가 2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는 b가 2니까 b에다 2 대입해. 됐지? 자, 초점은 어떻게 구해? 저 두 개 그냥 더하면 돼요. 이러면 초점 제곱한 게 나옵니다. 그럼 a 제곱이 3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3. 끝. 됐어?
자, 그 다음 문제. 자, 초점이 0,5, 0, 마이너스 5 프라임,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프라마이너 2분의 1x 이렇게 써있지.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단 말이야.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였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였다고 배웠어. 됐지? 그러면은 여기서 주의할 게 a가 2고 b가 1이라는 게 아니야. 왜냐면 저거는 비율을 써놓은 거니까. 실제로 a가 4고 b가 2여도 2분의 1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게 이제 정근선의 방정식의 y는 프라마이너 a분의 bx인데 저기가 2분의 1이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a가 2고 b가 1이라고 지정해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그래서 어떻게 보통 문제를 푸냐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a를 2k라고 두는 거야, 이때. 그다음 b는 k라고 두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둔 다음에 풀어. 1번 문제 해볼게. 자, 그럼 a가 2k니까 a 제곱하면 4k야. 됐지? 4k 제곱분의 x 제곱 빼기 k 제곱분의 y의 제곱은, 자, 주축을 봐야 돼. 주축 1이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되겠죠. 이렇게 일단 써놓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초점 구합시다. 5k 제곱이 얼마라는 거? 25라는 거죠. 이해되나? 따라서 k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그럼 k 제곱에다 5를 대입해. 20 되겠지. 5 되겠지. 구한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 자, 한 번 더 해볼게. 자,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프라마이너 루트 5x다. 그럼 이게 1분의 5x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는 k, b는 루트 5k라고 두시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또 써. a 제곱분의 x의 제곱 빼기 b 제곱분의 y의 제곱은, 이번에는 1이라고 써야겠지, 이렇게. 그럼 초점을 줬으니까 초점 구해. 저거 두 개 더하면 되고. 그게 36이야. 그래서 k제곱은 6이 되니까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는 30이 되는 거지. 끝. 넘어가.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뭐까지 구하래? 주축의 길이까지 구하래, 얘는.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주축의 길이는, 이거는 이렇게 생겼으면 a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a가 저기 a 제곱한 값이 6이야, 이거는. 그럼 a는 루트 6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주축의 길이는 저거 2배 하면 되니까 2 루트 6 이렇게. 넘어감. 그 다음 16번 문제. 자, 초점이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지. 그럼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초점의 중점은 그게 쌍곡선의 중심이라고 했지. 그래서 저거의 중점을 구해. 이거 중점 하나 구하자고.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서 평균 내면 얼마야? 1이고 이거 두 개 더해서 평균 내면 어차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중점이 이제 이게 쌍곡선의 중심이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이걸 알아냈으면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돼. 자, a 제곱분의, 그냥 어차피 평행이동해도 a 제곱하고 b 제곱 안 바뀌잖아요, 이게. a 제곱분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b 제곱분의, 아유 간지러라, b 제곱분의 y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일단 쓰고, 자, 얘가 지금 어떻게 나란히 있는지를 봐봐. 지금 이 선상에 나란히 있는 거야, 두 번째 거에 나란히 있는 거야? 저 y좌표를 보면 첫 번째 거에서 오네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렇게 있던 애에서 왔을 거 아니야, 어차피. 뭐 이렇게 있는 애에서 왔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애는 주축이 x축이 맞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1이라고 쓰셔야지. 그거까지 신경 써주고. 여기까지 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 거리의 차가 2라고 했잖아. 그럼 거리의 차가 2라는 거는 주축이 2라는 거잖아. 근데 얘는 주축이 x축인 거니까 a가 2라는 게 아니라 2a가 2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2a가 2니까 a는 1이겠지. 그래서 a에다 1 써,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주의할 점, 1 플러스 b제곱을 하면은 초점 제곱한 값이 나오지. 근데 이거 초점 제곱한 값을 쓸 때 이거를 제곱해서 쓰면 당연히 안 되겠지? 이때에는. 왜냐면은 이거는 원래 초점을 갖다 써야 돼. 그러면은 지금 평행이동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x축 방향으로 더하기 1만큼 간 거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지, 지금. 그러면은 요거 초점 하나를 그렇게 옮기면 돼. 한 개만 옮기면 돼. 요거 옮길게, 이렇게. 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옮긴 게 저거지. 그럼 이제 반대로 와야 돼, 우리는. 반대로. 그럼 2,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점의 좌표가 2,0인 거야. 원래 있던 거는. 거기서 저렇게 옮겨진 거지. 그럼 그거 제곱한 값을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b를 제곱하면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원하는 거랑 비슷하잖아. 알겠니?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x, y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여기랑 여기 곱하면은 음수 나오지 지금. 부호가 달라서. 그다음에 x, y 항도 없지. 그래, 얘가 뭐야? 얘가 쌍곡선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 정리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정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어렵지 않거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 그래서 x제곱 1차항까지 x끼리 1차항 묶고 y끼리 1차항 묶고 상수항은 저기다 그냥 던져버려. 그리고 나서 좀만 주의하면 돼. 너네 여기 더하기 1했다가 빼기 4 할 거 아니야. 아이 미친놈아. 아 미안. 더하기 너 왜 고개 끄덕여? 얘 방금 고개 나 진짜 상처받았어. 더하기 1했다가 빼기 1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더하기 4 했다가 빼기 4 할 거 아니야. 됐지?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4 나오죠 지금. 요거 계산하면은 플러스 36 나오지 이렇게. 그럼 32가 추가로 나오니까 저 오른쪽으로 이항시켜버리면 되겠지? 괜찮을까? 이런 느낌으로 이게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4에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빼기 9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68에다가 32 빼면 뭐야? 36이지. 됐나요? 그런 다음에 이걸 36으로 나눌 생각을 해야 돼. 저게 1로 만들어야 되니까 36으로 나눠. 그럼 9분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분의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다구아래 초점의 좌표부터 시작해서 꼭지점의 좌표, 중심의 좌표, 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까지, 거기다가 점근선의 방정식까지 다 구하고 그래프까지 그리래. 파업하자 우리. 야이씨. 아무튼 그래. 그럼 뭐부터 구하는 게 제일 좋냐? 그냥 주축 길이부터 보자. 주축 길이는 얼마야? 니네가 얘기해줘봐. 주축 길이 얼마야? 주축 길이 6이죠. 됐지? 그 다음에 쌍곡선의 중심의 좌표는 여기 0 되는 값들 읽으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몇 콤마 몇? 1,2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한 거랑 요거 제곱한 거 더하면 초점 제곱한 게 나온다고 그랬지? 그럼 9랑 4 더해. 그럼 이게 초점을 C라고 했을 때 이거 제곱한 값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초점의 좌표가 얼마가 돼? 이제 루트 13인데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됐지? 근데 이게 중심의 좌표가 1,2니까 평행이동이 X축 1, Y축 2 됐단 얘기지. 그걸 이 평행이동에서 쓰면 돼요. 그럼 얘 초점의 좌표는 뭐라고 써야 되는 거냐면 루트 13 더하기 1 Y좌표는 2 더해주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13 더하기 1 Y좌표 2 더해주고 이렇게 초점의 좌표를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이해되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쓰는데요? 라고 하면은 자, 꼭지점의 좌표는 원래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애란 말이야. 주축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지? 6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럼 원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3,0이랑 마이너스 3,0이라는 거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쓸 때는 또 평행이동해서 써야 되는 거야. 평행이동 된 놈이니까. 그럼 4,2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 하나 써주면 되는 거지. 넘어가도 됩니까?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점근선의 방정식이 얼마일 거냐라고 하면은 얘 y는 a분의 bx 풀마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a 값이 얼마야? 3인 거지. b 값은 2인 거지. 그래서 얘가 y는 3분의 2x가 되는 거고 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가 되는 건데 이게 평행이동이 되면 얘도 평행이동 돼야 안 돼. 평행이동이 되겠죠. 그걸 감안해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하나는 3분의 2에 x-1 더하기 2라고 쓰셔야 되고
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2 이렇게 써줘야 돼요. 저 직선도 평행이동 됐으니까. 그럼 다 쓴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래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게 그렸지. 내가 지금 방금 그렸잖아. 그린 다음에 그냥 여기만 바꿔. 이 꼭지점의 좌표 그냥 어디 갔어? 이거잖아. 그럼 여기다 그냥 4,2라고 쓰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2,2라고 쓰고 그냥 평행이동 됐다고 치고 이거 식 바꿔주고 그냥 식 바꿔주면 끝나잖아.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는 거야.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18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0을 지나는데 요거 3으로 나눠봐. 3으로. 그럼 1분의 x제곱 빼기 3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나오죠 지금. 괜찮을까? 그럼 저게 초점이라는 거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요게 초점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아, 너 초점이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22가 됐을 때 그러면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한번 써볼까 우리?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AC 길이에다가 BC 길이를 더한 다음에 여기 점이 없어. 이거 D라고 할게. AC 길이 더하기 BC 길이 더하기 BD 길이 더하기 AD 길이 이렇게 일단 쓸게 내가. 알겠지? 요게 현재 22라는 거지. 그럼 어차피 이거는 초점을 지나가는 선이 있으니까 무조건 정의를 쓰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관계식 써보자. AC에서 누구를 빼면은 AD를 빼면은 당연히 얼마겠어 이게? 주축 길이가 얼마야? A 값이 1이니까 주축 길이가 2지. 그럼 쌍곡선의 정의가 쌍곡선 위의 한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 쌍곡선 위의 한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 두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고 했잖아 주축으로.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빼면은 요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라고 지금. 그런 점들을 저기다 다 모아놓은 거야. 그럼 얘가 얼마겠어? 2겠지. 그 다음에 또 똑같이 BC에서 또 뭘 빼면 BD를 빼도 얼마가 나오겠어? 그 2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이용해서 니네가 연립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연립할 생각. 자,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구하는 거야? AB 길이 구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럼 AB 길이라는 거는 이게 AB 길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써놓은 표현에 의하면 AD랑 BD 두 개 더한 게 궁금하다 이거지 지금. 그러면 AC 같은 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AC를 없앨 생각을 해. AC는 2 더하기 AD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C도 필요가 없거든. 그럼 BC는 2 더하기 BD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관계식을 위에다 대입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AC 대신에 2 더하기 AD 집어넣고 BC 대신에 2 더하기 BD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BD 더하기 AD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이거는. 됐니? 그러면은 BD 두 번 더해지고 AB 두 번 더해지고 여기 4 있잖아 그지? 그럼 4 저기다 처리를 해버리면은 2배에 이거 AB가 아니라 잘못 썼다. AD라고 써야 되지 그지? 그럼 2배에 AD 더하기 BD는 18 이렇게 되니까 요거 약분해주면 9 나오지. 그럼 결국 이게 AB가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AB 길이가 얼마다? 9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정의를 잘 쓰시면 된다 그냥. 얼마 되지?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 방정식은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 얘 2차 방정식이지 XY거나. 근데 여기 개수 완전히 똑같지 이렇게. 그럼 내가 이거 원 된다고 했습니다. 원. 괜찮을까? 그 다음에 얘 XY 관한 2차 방정식이고 XY에 상관없는 상태에서 여기는 부호가 반대지? 그럼 얘는 쌍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도 XY 지금 부호가 똑같지 얘는. 근데 숫자가 다르지. 이게 숫자까지 똑같으면 여기 숫자까지 똑같으면 원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숫자가 다르면 얘가 타원인 거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있지. 2차 항이 포물선이겠지. 그래서 얘는 포물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끝나고. 이해되네? 넘어가. 여기까지 하면 이제 쌍곡선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